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의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 14번째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바빠서 또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14번째 기출문제 시험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형태의 그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오랜만에 이제 평면도에 이렇게 전체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높이는 당연하겠지만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기입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우측면도에 보면 이제 높이가 55에 48 그러면 전체 높이가 103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평면도에 이렇게 가로 세로 나온 게 참 오랜만이구나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보편적으로 원래 도면에 평면도에 이제 전체 가로 세로 사이즈가 원래 나와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이쪽 이 투상도는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드물어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좀 반갑습니다. 제 눈에 좀 익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전체 사이즈는 대충 파악을 했고, 이제 그 형태를 보시면,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많이 깎였죠. 많이 깎이고 대각선 좀 많아요. 그러면, 평평한 면을 먼저 찾으세요. 수평면. 그러면 이제 등각투상도가 제시가 됐으니까 좀 편하죠. 자, 요 부위랑, 그 다음에 요 부위,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수문선, 삼각형 형태의 요 부위가 이 세 부위가 지금 이제 수평면이에요. 그럼 이걸 찾으면 되겠죠. 자, 요 부위를 찾으면 평면대에서 요 면이 될 겁니다. 잠깐만요. 좀 그려볼까요? 예,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건데 수평면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씨, 더 불편하네. 아, 괜히 있네 이거. 자, 요 안에가 이제 수평면이죠. 여기랑 같은. 그 다음에 이 부위가 이제 수평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거 괜히 또 시작하자마자 일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뭐야. 아, 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버벅됩니다. 예, 자, 이 부분. 잠깐만요. 예. 이 부분이 수평면이 되는 건데, 아, 이거,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수평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여기 지금 그 이 투상도에서 요 부분 있죠. 요렇게 이제 여기 히든선 있는 거. 그 부분도 이제 수평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평면이 이렇게 세 군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예, 이 세 군데가 수평면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가 관련된 부분, 뭐냐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내리면은 이 부분, 당연히 여기 수평면이 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수평면이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상단 부분도 이렇게 수평면이 되고요. 색깔을 좀 틀리게 해볼게요, 제가. 그래야 이제 보실 때 관련된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도, 네, 이 부분도 수평면이라는 거죠. 대신 얘는 이제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 그럼 뭐냐면 이 부위보다 낮은 거죠. 얘보다 낮은 데서 수평면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선이 얘랑 이제 이 히든 선이 이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측면도에서 그런 관련된 부분은 어디냐. 그걸 이제 가늠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먼저 이게 왜 있나 모르겠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뭐지? 아이씨.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왜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불편해, 이게 있어갖고. 자, 크게 하면 또 예, 이제 수평면. 그 다음에, 투상도에서 보시면 요 면이
이렇게 경사가 졌잖아.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이면이 지금 경사가 졌다는 부분이죠. 뭐냐면 여기 이렇게 선이 있다고 치시면 여기가 지금 경사가 졌죠. 정면대에서. 그래서 우측면도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경사진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수평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얘가 지금 그 정면대에서 보시면 이렇게 대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요 부위가 지금 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 이 점. 이렇게 그래서 수평면이 이 부위라는 거예요. 요 보라색 수평면.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요 히든으로 되는 요 수평면은 지금 뭐냐면 요 파란색 연결되죠. 얘랑 높이가 이거 시험 볼 때 이게 이렇게 파일을 가져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늠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높이가 얘랑 똑같구나라고 판단을 못 한다면 이게 눈에 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랑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선을 의미하는구나라고 그냥 그 유추를 하시라는 거예요. 정의 모르겠으면 정확히 뭔가를 판단하지 않으셔도 형태만 가늠을 하시라는 거지.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고, 그 시험을 보실 때는 그냥 이게 얘랑 관련이 있구나라고 가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 끝점,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이 점은 왜 생겼을까? 그거는 지금 얘가 평평한데 지금 보시면 이 선이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려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높이는 알겠죠? 요 파란 거 얘가 지금 오늘 또 많이 버벅됩니다. 자, 이 파란 수평면들이 다 같은 거니까 이 끝점은 요 파란 면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이 결국 요 끝점이 되겠구나. 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경사가 졌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분홍색 평평한 면과 파란색 평평한 면이 경사가 져서 만나는데 그것도 또 각을 20도로 해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히든선, 만약에 얘가 20도로 이렇게 각을 이어서 잘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나와 있었다면, 이렇게 얘도 이렇게 쭉 나와 있었다면 히든선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노란색이. 이런 관계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대각으로 20도로 각을 잘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이 여기가 평평하니까 이 끝선은 요 평평한 파란색 수평면의 요 점, 빨간 점이고, 이 끝점, 여기는 이 빨간색 점은 이 수평면의 이쪽 V라고 판단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윗단은 역시, 자, 여기 빨간색 점이 이쪽 빨간색 점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시험 문제를 받으셨을 때 한 5분 정도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여기 45도 그어서 이 점을 찾고, 여기서 또 45도 선이 있다는 가정하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45도 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45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한번 선을 날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려보셔도 돼요. 제가 시험 때 제가 한번 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이 점이 어디지 하고 이렇게 찾고 순서대로, 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5개의 점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이게 높이가 다 틀리니까 그 순서대로 점을 찾았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최소한 이 파란 면, 분홍색 면, 그 다음에 하늘색 면, 이런 식으로 하늘색 면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만 구분을 하셔도,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그 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지금 이렇게 타원이 형성되어 있죠. 그 평면도에서, 정면도에서 원인데 평면도에서 타원이면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원이 대각선으로 잘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측면도에 보시면 바로 나오죠. 이 부분이 지금 대각선으로 45도 각을 주고 잘려서 평면도에 지금 타원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요런 관계들만 알아도 요 작업은 되게 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요 부위는 뭐지? 이러면은 이제 그 저기 뭐야, 이 평면 수평, 제가 자꾸 꼬이네요 말이. 평평한 면이 이제 끝나는 부위와 그 다음에 이 수직면, 요 잘린 부위 있죠. 얘가 이제 잘렸잖아요. 이게 썩도. 그래서 요 부위죠. 당연히 이 부위예요. 근데 이 부위에 대한 높이예요. 높이. 그럼 벌써 지금 저는 캐드 상이라 이게 보여지는데 여기죠. 이 선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선. 그리고 이 선. 당연히 이 선이죠. 그래서 이 선을 찾으면 이 두 개의 높이, 이 높이, 여기 빨간색 높이가 여기에 우측면도 이 높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캐드 상이니까 이렇게 날려서 하지 않냐 이러는데, 만약에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똑같아요. 자, 여기가 빨간색, 그 다음에 밑에 이 부위, 지금 요 부위가 수평면이야. 그럼 이 선은 뭐지? 그럼 얘는 이제 이 65도로 대각으로 잘린 이 높이나 요 삼각형 높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이제 하늘색, 자, 이 삼각형으로 평평한 요 부위가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선을 올리면 이 점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판단을 못해도 이 시험 붙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시험만 붙고자 하면은요, 투상도의 장점이 도면을 한 3분의 1 정도만 그리면 다 그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게 투상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요런 부위들만 이렇게 내가 따오겠다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선, 자, 원의 이게 타원의 중심선이 하나 보이죠. 그럼 이 부위가 되는 건데, 지금 이 히든선은 뭐냐면 얘가 45도로 잘렸죠. 요 끝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타원이 형성이 되니까 이 65도로 잘린 이 끝점이 곧 이 히든선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만 파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시험 이제 풀어야죠. 작업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건 일단 지우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지를 받으면 A4 사이즈겠죠. 만약에 A3 사이즈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3 사이즈는 420에 297인데 통상적으로 이 시험은 A4 사이즈로 나오니까 297에 210 사각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축척이 2분의 1이니까 2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즈가 뭐냐면 지금 이 시험 문제 있죠. 까만 거. 요 사이즈예요, 이게. 제가 이거 왜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치 탭에서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유리하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걸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그럼 배치 자체도 얘랑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A4 사이즈를 그려서 4등분을 하라고 그랬죠. 자,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등분을 해서, 잠깐만요. 4등분을 하고 평면도가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평면도 영역에 가로 세로 이렇게 사이즈 기준선을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전에 자주 설명드렸지만 평면도가 이제 가로가 155, 세로가 105잖아요. 그러면 옵셋을 이용해서 옵셋이 나누기 기능이 먹어요. 그래서 옵셋 155 나누기 2 하면 양쪽으로 해주시면 이게 155가 돼요. 그 다음에 옵셋
105 나누기 2 해주시면, 그러면 시험 문제에 제시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시된, 자, 155 나왔죠. 그 다음에 105. 이 형태, 이 제일 큰 외곽 사이즈를 그 평면도 영역 정중앙에 놓게 돼요. 아, 모터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배치 탭에서 엄청 유리하다고 그랬죠. 이 전편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동영상에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정말 배치 탭에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치수 확인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측면도의 이 가로 제일 넓은 너비는 요 105잖아요. 105. 그러면 여기도 이제 선을 하나 기준선을 그어서, 그러니까 투상도의 원리를 활용해서 45도 선을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근데 저는 권해드리는 건 이렇게 나와 있는 치수들은 그냥 그리시라는 거예요. 105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양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55에 48이잖아요. 그러면 103이죠. 옵셋 103 나누기 2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역시 우측면도 영역의 정중앙에 놓여서 배치 탭 할 때 진짜 거의 손이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 선은 먼저 띄울게요. 55. 자, 확인해 볼게요. 오늘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치수를 확인해 보시면 55에 48 맞죠? 그럼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45도 선. 그리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당길게요. 이렇게. 오늘은 배치 탭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줄여서 그러면 더 크게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5도 선 그리고요. 자, 이거 진짜 얘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없애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 자, 45도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면도는 평면도와 우측면도에서 투영을 해서 사이즈를 잡으면 되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면도의 제일 큰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제일 큰 외곽 사이즈를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어디부터 먼저 작업을 할지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치수가 많은 부분, 그리고 단독으로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권해드려요. 그러면 먼저 평면도를 한번 보면 이 치수 65를 띄면 뭐 이 45도 선, 반지름 45선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타원을 그려야 되고 하니까 일단 요 65는 놔두도록 하고, 자, 20도 요 선 단독으로 그릴 수 있죠. 그리고 55도 선, 20도 선, 자, 요 선을 작업을 하면 이 끝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55도 선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선들을 먼저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선을 덧대서 그리고 로테이트,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0도 해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55도 선을 덧대서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로테이트 55도. 간혹가다 이런 거 어떻게 그려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난감해요. 그런 질문은. 그리고 혹시 의심이 가시면 치수, 자, 20 맞죠? 자, 55 맞죠? 그러면 평면도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끝이 난 거죠. 그럼 바로 우측면도나 정면도로 가겠죠. 자, 정면도에서 이제 단독으로 그릴 수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15 나와 있죠. 옵셋 15. 요 15는 요 높이가 되겠죠. 요 높이가 됩니다. 15. 그리고 요 대각은 어디선가 뭘 찾아야 작업이 가능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75, 요 옵셋을 해도 되는데 75 이렇게 땅. 그러면 막 이걸 찾아야 되죠. 67. 근데 67은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죠. 자, 이
이 선을 알면 여기서 55도 각을 억각이니까 55도를 이루는 선을 그어서 이 점에서 67을 옵셋을 해서 75도와 만나는 선을 잘라주고 여기서 40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요 선을 알아야 되겠죠. 요 선. 자, 요 선은 어디 있느냐? 그거죠. 이 선은 뭐지? 하는 게 지금 우측면도에 보시면 요 55도 옵셋한 요 선이에요. 요 선. 그러니까 아까 그 치수 때문에 그려놨는데 일부러 그린 건 아니에요. 우연이네요, 진짜. 여기 이렇게. 아, 그리고 요 75도 단독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지워버리세요, 일단. 그리고 이렇게 해서 투영을 해서 55도 선 해서 첫 번째 히든 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55, 이 각이 55도면 요 억각으로 해도 55도죠. 아, 이게 제일 싫어. 여기 그냥 55도 해주면 좋은데, 그럼 수평이 180도니까 125도죠. 왜냐면 여기서 이 선이 125도를 회전해야 55도 이루는 선을 찾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55도.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설명을 더 이상 못 해드려요. 이거는 이제 산수 문제라, 그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모르시겠다 그러신 분은 공부를 좀 해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옵셋 67을 해야 되니까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옵셋 67. 자, 그렇지. 나왔고, 옵셋 여기서 75. 옵셋 75. 해서 이제 잘라주면 이 점이 나왔죠. 요 40도를 이루는 선. 그러면 똑같아요. 선을 이렇게 그려서 로테이트 40도 해주시고 정리를 하시면 이 윗부분이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좀 이 선을 알아야 지금 이 위에가 다 정리가 됐죠. 그럼 이게 나름의 핵심인 선이라는 거죠. 이제 요 윗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 선을 작업하기 위해서 여기서 뭔가를 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 선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지금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알고 이 선을 작업하면 55도 회전을 시켜서 여기서 옵셋을 해서 75 옵셋을 하고 여기 점을 찾아서 40도 선을 작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이 부분도 이제 1단락이 됐어요. 여기 반지름 45 그릴 수 있죠. 서클 반지름 45도 해서 얘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선 튀어나온 거 요 부분은 저는 이제 길이 7을 튀어나오게 하고 2를 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클로 반지름 7을 했고요. 반지름 2를 했어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려서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트림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길이 7이 됐고 여기 띄는 건 2.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진짜 끝났고 지금 요 선이 남았죠. 요 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를 분석할 때 자, 이 삼각형의 끝선 이 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작업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투영을 해서 자, 이렇게 선을 내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건 요 대각선 하나.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 상태에서 요게 작업이 가능할지. 작업이 안 되죠. 요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높이는 지금 여기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측면도에서 작업이 돼야 되는데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 65도 요면이 65도라는 건데 지금 우측면도 작업을 해서 65도 선을 그어서 당겨 와야 투영을 해야 이제 이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작업이 안 되니까 우측면도로 넘어가는 거죠. 우측면도를 패스를 해볼게요. 패스를 해서 우측면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끝점 55도 55 옵셋한 이 선에서 65도 각을 이루죠. 여기가 65도니까
이 부위도 억각으로 65도예요. 그러면 수평이 180이니까 이 선이 이 각이 115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서 로테이트 마이너스 115도 해서 연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도 65도 맞죠?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작업이 안 되고 여기 이제 중심선 있죠. 요것도 나중에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카피해 놓으면 되잖아요. 요거 이렇게 카피 이렇게 그래서 1달러를 해서 나중에 한다 그러면 이거 빼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고, 자, 요 부위는 작업이 안 되죠. 요 부위는 지금 높이는 요 반지름 45예요.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데 이 평면도에서 이렇게 뭔가 선을 따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미리 해 놓으면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미리 해 놓으면 나쁘진 않은데 여기가 작업이 한참 이루어지고 선이 나와야 되는데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이 선이 뭐지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는 선은 작업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워 놓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선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럼 마무리 할 수 있는 선이 이 우측면도에서 보시면 저 높이 요거 여기가 요거 15인데 이렇게 선을 가져와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65도면 여기가 25도죠. 로테이트 25 해서 선을 얘도 해놓으면 좋은데 뭐 이건 덜 헷갈릴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어중뜨게 두는 선은 작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65도 25 회전시키면 이 선이 나와 이것까지만 아셔도 돼요. 나중에 연결을 지어서 요 선들을 연결 지어서 한 번에 작업을 하시는 게 덜 헷갈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만 남겨놓는다고 쳐봐봐요.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해드리는 건 지어놓고 여기서 15 높이에서 25도 회전시키면 된다라는 것만 파악을 하셔도 꽤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측면도도 여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뭐뭐 남았나. 2선 이런 선들이 남았는데 정면도에서 이 선이 마무리가 되면서 평면도에 이 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세 선들을. 그러면 자, 라인을 해서 투영을 하겠죠. 그래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투영을 해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선을 투영을 해서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워줘야죠. 그러면 평면도에서 이제 실선은 정리가 다 됐어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단계를 자꾸 밟아가시라는 거예요. 실선은 다 정리가 됐고, 그럼 이 실선으로 우측면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지금 이 대각선은 무엇이냐? 이 대각선은 무엇일까 찾는 거죠. 이 대각선은 지금 요면 여기 꺾인 면 아까 이거 안 주길 잘했네요. 예. 요면이죠. 요점과 이 점이 요점과 요점이 같은 점이에요. 이렇게 같은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의 제일 높은 점, 이게 요 대각에 여기도 이제 대각이 쑥쑥 잘렸다는 거죠. 이렇게 잘렸잖아요, 얘가. 그래서 여기는 경사가 졌는데 이 경사진 부분의 제일 높은 점이 이 부분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경사진 면이라는 거죠.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그리고 지금 제일 높죠. 우측면도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어딘가 관련된 얘가 똑같은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을 때 우리가 투영을 하죠. 45도선 투영. 그래서 EV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그려서 트림을 해주는 거죠. 아, 갑자기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 직사각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면이 되는 거죠. 이제 CAD로 작업을 하시니까 이거 가능하시잖아요. 자, 이면이 이면이구나. 똑같죠? 그리고 이 끝점은 어디지? 찾는 거죠. 평평한 면이죠. 자, 평평한 면. 평평한 면의 끝점은 지금 여기가 평평하니까 지금 여기서 선을 날리면 자, 이 부위가 평평한 거죠. 보시면 이 부위가 평평하니까 평평한 요 끝점 이걸 찾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투영을 해주겠죠. 이렇게 투영을 하셔서 선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 나왔고요. 아, 이거 저거 진짜 짜증나네요. 예, 요거. 이렇게 해서 자, 이 점. 이렇게 선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 대각, 자, 이 평평한 면의 부분은 찾았어요. 이 선은 찾은 거예요. 자, 요 점은 아직 안 찾았지만, 요 점, 요 모서리, 요 세로선은 지금 이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은 일단 지금 냈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우측면도에 아직 그리지 않을 거예요. 요 점은. 왜냐하면 여기를 먼저 요 대각을 마무리 해야 되겠죠. 자, 이 대각의 점은 뭐냐면, 요 점은 지금 수평면 여기죠. 수평면이 이 부위고 이 부위인데 이거죠. 예,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가 수평면인데 이렇게 대각으로 잘렸어요. 여기 이렇게 대각으로 잘렸어. 이게 대각으로 잘렸죠. 이 부분이 대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을 묻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려 나가기 시작했는지. 또는 요 수평면.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면이 대각으로 썩둑 잘렸는데 이렇게 40도를 이루면서 이 부분에 최상단을 묻는 것도 있고, 묻는다는 표현도 맞고요. 이 평평한 면, 이 평평한 면의 끝점, 이 점은 어디냐고 묻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날려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을 하나 찾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전화가 왔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 살짝 올라간 부분은 지금 이면을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이게 경사가 가다가 지금 이 점이죠. 이 점. 아까 미리 찾아놓은 점이 이게 오늘 상당히 좀 루즈한 것 같아요. 제가. 자, 지금 이 점을 찾는 거예요. 이 높이를. 그래서 평면도에서는 아무리 때려도 이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날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얘는 지금 이 선이잖아요. 그래서 평면도에서는 지금 요 부위의 높이를 찾을 수 없고, 아까 요 삼각형, 평평한 삼각형이 끝나는 부위, 이게 이제 만나는 요 부위에 대한 높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이렇게 날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고 투상도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빠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헷갈리다 그러면 선을 무조건 날리라는 거예요. 저는 관련된 선들. 그래서 그 시험을 붙고자 한다면, 아까 3분의 1만 완성이 돼도 도면이 얼추 시험을 붙을 수 있다는 건 이런 맥락입니다. 이게 투상도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찾으셔서 마무리를 하시고, 자, 이 가운데 선을 찾는 거죠. 이 가운데 선은 지금 이 꼬다리 선을 얘기하겠죠. 여기가 삼각형 평평한 면이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요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 만나는 선의 중심에서 선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높이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길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 정리를 위해서 여기서 15, 이 선에서 15를 따와서, 그리고
여기가 65도니까 25도가 되겠죠. 직각이면. 이렇게 해서 로테이트 25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해놓지 않는 거는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 큰 의미는 아닌데 이게 또 때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65, 요 부위가 남았죠. 이 수문선들이. 그러면 지금 이 세로, 요 가로 수문선은 요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선. 그럼 요 선은 결국 이게 썩둑 잘렸기 때문에 여기서 65도로 잘렸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선을 보내서 투영을 일단 쭉 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끝은 요 원의 끝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잘라 놓고요. 그 다음에 65라고 돼 있죠. 이거 옵셋 65 해서, 자,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나중에 그린 이유가, 자, 일단락이 됐잖아요. 뭐 선이 어정쩡하게 이렇게 막 남아있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작업 방법을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 완성이 되면 지금 요 부위, 우측면도에서, 전 여기 지금 요만큼 돼 있는 거 있죠. 이 부위가 지금 이거랑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영을 선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높이가 맞고, 그 다음에 이 높이래요. 여기서 이렇게 따오고, 그 다음에 반지름 45, 여기서 여기 높이는 반지름 45인 원이니까 이렇게 선을 따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바꿔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측면도는 끝났죠. 우측면도 끝났습니다. 지금 우측면도 끝났고, 남은 게 이제 타원 부분, 평면도랑 그 다음에 정면도인데, 이 정면도 대각선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이 점이 뭐냐면 이 점을 의미하니까 이 선은 여기서 따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정면도에서 마지막 실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타원 따는 거죠. 타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잠깐만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원의 중심점, 그 다음에 두 개의 반지름 있죠. 넓은 반지름과 좁은 반지름, 이 두 개를 찾아서 이 세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중심점과 어떤 그 넓은 반지름 이런 거 둘 중에 하나는 편안하게 찾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 중심선이 여기라고 EV라고 표시를 해줬죠. 그리고 옵셋 7을 해서 정리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자, 해 놓고, 중심점은 당연히 여길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45도, 반지름 45에서, 아이고, 뭐야, 이거. 반지름 45, 이 끝선을 투영을 해주면 당연히 지금 여기가 찍히잖아요. 이게 넓은 반지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 위해서 이 부분, 요 이제 짧은 반지름이 필요한데, 이 짧은 반지름은, 자, 이렇게 올려야 돼. 여기 어디에 있어요? 이 선 어디에? 당연히 중심점을 통과해야 하죠. 어디에 있는데 여기서는 떨어진 거리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투상대의 원리죠. 투영을 하는 거죠. EV구나. 그럼 EV고, 여기서 투영을 해서 EV고, 이게 투상도의 핵심입니다. 이래서, 그러면, 자, 이 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투상도의 핵심이죠. 자, 이 빨간색 세 점이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원을, 중심점을 이 점으로 하고요. 넓은 반지름, 좁은 반지름에서 타원을 그려주시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립스를 치고,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예, 엘립스. 그 다음에 옵션 중에 중심점 C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를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시면 타운이 형성이 돼요. 그럼 정리해 주시고, 히든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떨어져 있죠. 제가 저는 이만큼만 떨어뜨릴 거예요. 2.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는 거죠. 시험 보실 때는 요 도트 찍지 마세요. 그 도넛을 찍지 마세요.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 오랜만에 하고 뭐 자주 해도 좀 버벅대긴 하는데 오늘 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요선이죠. 이 선들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죠. 아, 얘는 빼고요. 자, 다시요. 자, 이 선을 작업하기 위해서 이 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선은 작업을 하려면 우측면도 이 55 옵셋한 이 선이다. 그러니까 이 선이 없었으면 이 상태에서요. 이 선이 없었으면 얘네는 작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고 이제 치수 많은 부분들 단독으로 아까 말씀드린 단독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들 작업을 하시면서 아, 얘를 마무리를 하고 싶어. 이 선을. 근데 여기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여기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거리도 안 나와 있고. 그럼 이 선을 여기서부터 작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들어야 되나? 치수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그런 판단. 55도 내가 이 점만 알면 여기 엇각이니까 55도 로테이트를 해서 여기를 만들고 여기 옵셋 하고 이러면 되겠구나. 요거를 찾아내면 이 시험은 끝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필요한 뭐 시험을 보실 때도 그렇지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이 어떤 건지 그러면 이 시험에서는 거의 요 선이 좀 핵심 선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따라오는 선들이니까. 그리고 요 부위 잡는 거 있잖아요. 요 부위 여기 요 점이요. 그리고 요 선. 그렇죠. 요 선. 이게 이제 요 선 잡는 게 약간 이 선에서 여기 따온다는 거 있죠. 이거는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하셔서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보편적이지 흔하지 않은 그런 좌표를 찍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높이. 이게 지금 경사가 진 거죠. 얘가 이면이 지금 경사가 진 거예요. 그렇죠. 요면 지금 이 경사지면을 표현한 건데 여기가 잘려서 그래요. 네모나지 않고. 뭐냐면 이렇게 네모냈으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를 만드시면서 요 부위, 요런 형태를 알고 있느냐, 너 찾아낼 수 있느냐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인 부분, 이면이 경사가 져서 얘가 경사가 졌을 때 이 끝점과 이 점을 찾는 방법론들 그런 거죠.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찾는 방법, 이 점이 이 점과 이 점인데 이 빨간색 점은 이 빨간색 점은 평면도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평면도에서 못 찾으면 여기 있죠. 우리 이 정면도에서 높이를 따와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시험에 좀 약간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작업을 하면서 배치 탭에 관련된 거 말씀드렸죠. 이거 297 박스를 그려서 2배를 했다고요. 그게 축척을 헷갈리시는 분들 때문에 설명드리는 건데 종이 사이즈가 297에 210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축척 전에도 이거 제가 반복을 자주 하는 얘기인데 지겨울 수도 있는데 축척이 2분의 1이라는 거는요. 제시된 종이 사이즈 1대1에 안 들어가니까 종이 사이즈가
2배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게 들어가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축척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시험 작업을 할 때 이 박스를 안 그려도 돼요. 어떤 분들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대부분들 동영상 보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배치 탭에서 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옮겨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 시험은 이 시험은 똑같이 그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라는 건 A4 사이즈 2배를 해서 3개의 영역, 이 안에 여기에 지금 평면도 이렇게 그린 거고요. 여기에 정면도 그린 거고요. 여기에 우측면도 그린 거라고요. 실제로 여기에 출력한 형태, 이게 4등분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작업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해서 여기 꼭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최대한 가운데 이 형태가 이게 있다. 그러면 최대한 얘가 가운데 있으면 배치 탭을 넘어갔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 탭이나 오늘 치수는 기입은 오늘 이제 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 이게 실무에서도 제가 봤을 때 똑같이 하게 돼요. 제가 이 업종은 아니고 이쪽 작업이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떤 업종이든 도면을 작업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결과물이 이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쪽에 치우치게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전체 이렇게 해서요, 이런 식으로 안에 영역에 집어넣게 돼요. 저는 안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건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모든 프로, 정말 일 잘하고 모든 그런 업종에서 프로들은 이렇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납품을 하죠. 자, 치수를 이렇게 그렸다고 치겠습니다. 납품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이거 이제 여담이 이제 시험과 관련 없는 건데, 제가 치수선을 그렸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작업을 열심히 해서 치수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예, 업체에 이렇게 납품을 하겠죠. 이제 납품을 하든 위에 윗분 상사분들한테 이제 뭔가 이제 제출을 하겠죠.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럼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 욕먹고요. 엄청 수준 없다 그러고 엄청 두들겨 맞아요. 이거는 진짜 고객한테도 발주처한테도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보내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자주 말씀드린 건데, 막 이래요. 막 이래요. 치수가 막 이렇다고. 엄청 뭐라 그래요. 여기 떨어진 간격도, 치수도 간격들도 다 이제 가시면 알 거예요. 이제 실무 가시면은 원래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선 여기 풀다운 메뉴 있죠. 이 상단에 있는 거 그거 안 써요 원래. 왜냐면 요즘 시절이 좋아져서 그런데 지금 세팅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요 간격들을 다 맞춰서 찍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아이콘 쓰지 말라고 그러고 위에 메뉴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부 다 키보드로 두드리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거 보셔도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치수선 하나도 이제 시험 볼 때도, 시험도 보시면 일정한 간격을 갖고 있어요. 룰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맞춰서 공부하시고 시험 보지, 이거 언제 그렇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 별거 아니니까 항상 습관을 좀 이렇게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CAD 수술 집도기가 권해드리는 좋은 발전되고 프로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만들어서 버벅대고 막 중구난방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 기출문제 14 같은 경우도 조금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한두 번, 두세 번 하면서 그 좌표를 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구나를 익히는데 좀 좋은 시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면 이제 다음에
기출문제 15에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